원래 힘든 거예요. 자격증이 이렇게 쉽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뒤로 갈수록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암기하려고 하면은 암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이해하려고 해야 나중에 뒤로 갈수록 암기량이 줄어들게 되고, 암기량이 줄어들어야 뒤로 갈수록 없습니까? 이해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이해가 가게 될 것이고, 암기할 내용이 줄었으니까 암기할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뒤로 갈수록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뒤로 갈수록 편해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암기하려고 뒤에 나중에 암기하면 되지, 뒤에 나중에 암기해버리지, 이러면은 암기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뒤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나를 외우면 둘을 잊어먹으니까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또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암기 될 수가 없죠.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힘들어가지고 뭐 포기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도 또 합격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처음 했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70%만 이해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70%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30%는 그래요. 반만 이해하시세요. 그래서 나중에 3, 4월에 어떻습니까? 보충을 하면 되잖아요. 한 20, 30%. 또 5, 6월에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그때 또 나머지 또 반복하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그때 또 이해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했고요. 넘기시면은요, 2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를 이제 중요한 장면이니까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진짜 암기할 내용이에요. 지적 공부를 잘 관리하는 내용인데, 단순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뒤에서 해도 돼요. 이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요. 30페이지 보시면 4장으로 해서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커다란 그림이 있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가장 양이 많고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가장 중요하고 지적법에서 가장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장입니다. 4장.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죠. 그림을 보면요. 자, 우리가 2장에는 지적 공부를 등록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러니까 지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배웠고, 3장에서는요, 방금 좀 전에 했던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에 맞춰가지고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별로 각각 등록사항을요,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등록을 했는데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분할이나 합병 등을 통해서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등록이 됐는데 이게 바다가 돼버렸어요. 바다가 돼버리면 토지가니까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의 표시,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도 기록된다고 했죠. 소유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소유자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를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확히 토지 이동과 소유자 변경에 따른 다른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해요. 토지 이동 정리.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돼서 소유자의 뭐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주소도 기록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자 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요, 항상 최종 결재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결의서가 작성되는 거죠. 이때 결의서는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결의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는 우리가 첫날 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소재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조사 계획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측량이라는 것은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하겠죠. 나머지는 조사만 하면 되고요.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하여 정리를 하고요. 자, 소유자 정리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요,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죠. 소유자는 등기부부터 바뀐다고 했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부터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등기부부터 먼저 바뀔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바뀌지 않으면 소유자는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한다고 했어요? 등기 소리를 보고 정리를 한다고 했죠. 등기 소리.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등기 소리를 보고 그냥 옮겨 적으면 돼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서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조사 측량해서 정리를 하지만은 소유자는 등기부 보고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최초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이요. 최초에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던 거죠. 그래서 최초에 등록할 때는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초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도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최초에 등록할 때는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공부에 다 정리된 이후에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요. 다시 지적공부를 열어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정리라고 해요. 지적정리입니다. 소유자 정리하고 토지 이동 정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새롭게 정리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지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전에서 만약에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지적공부가 먼저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이게 기록된다고 했죠. 지목이. 그러면 등기부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는 여전히 전으로 남아있고 지적공부에서만 대로 바뀌어버리면 등기부만 보는 사람은 대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토지 이동 정리를 통해 가지고 등기부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부도 바꾸세요라고 이렇게 촉탁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탁이라는 단어하고요, 신청이라는 단어하고 청구라는 단어는요, 뭘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그러면 갑과 을이요. 개인이 개인한테 뭘 요구할 때는요.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다 청구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이요. 관공서에 가서 뭘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동사무소 갔었습니까?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신청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요청을 한다, 요구를 한다는 것인데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관공서들끼리 서로 뭘 요구할 수도 있죠. 관공서들끼리 서로 뭘 요구할 때는 이때는 촉탁이라고 해요.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요. 그래서 갑에게서입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요.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등기는 결국 등기소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고요. 등기를 청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고요. 그럼 관공서와 관공서끼리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이건 등기 촉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촉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 등기 청구한다는 의미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는 거죠. 근데 밑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신규 등록을 했어요. 최초 신규 등록했을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부가 아직 없으니까.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통해서요. 그러면 등기부도 바꿨어요. 전에서 이제 등기부도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치가 됐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까지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장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가 2장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2장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방법, 3장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 4장에서는요, 다 등록한 이후에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요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등록한 이후에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다시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 정리하고 나중에 지적 정리 이후에 등기를 촉탁하고 통지하는 절차, 요 단계를 우리가 4장에서 다루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느냐?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보고 그냥 옮겨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핵심은 토지 이동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장의 제목도 씁니까? 토지 이동 및 그에 따른 지적 정리. 근데 요게 핵심이 되지만요. 여기에서는 또 뭐까지 다루느냐? 소유자 정리, 등기 촉탁, 통지. 이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까지 다루게 된다. 핵심은 토지 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이제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거,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리는 변동. 토지의 표시는 이동이라 한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가지만을 말해요. 요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고요.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좀 기억하죠. 소유자가 바뀌는 건 토지 표시가 아니죠.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의 뭐 주소가 변경됐다.
토지의 등급이 바뀌었다.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다. 이건 뭐예요? 토지 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토지 이동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니까 뒤에서 차차 보면 되니까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31페이지 보시면요. 구체적인 이제 토지 이동의 발생 원인에 따른 이제 개별적인 정지 절차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 신규 등록이 나오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어쩔 때 하겠습니까? 대상 토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없던 토지가 새롭게 발생을 했어요. 그럼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 조성된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 바다를 매립했을 때 이때 신규 등록을 하겠죠. 또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 영토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던 토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발견을 못했던 토지. 그러니까 이게 무인도인데 발견을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토지를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 그러니까 처음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토지 이동은요, 원칙적으로 당사,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신청을 하고 신청이 없어도 직권을 정리하는 것인데,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요, 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요,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일은 따로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60일이니까. 안 해도 돼요. 단 하나만 90일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냥 그것만 외워보시면 되고, 이제 60일 내에 이제 토지 이동,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뭘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사항을 첨부서면으로 가져가요. 첨부서면.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 이 사람 말만 믿고요. 그냥 신청을, 뭐, 신규 등록을 할 수는 없죠. 신규 등록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낸 신청서만 보고 그냥 무조건 옮겨 적을지는 못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서면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첨부서면은 뭘 가져가냐면요. 내가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갑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새롭게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신규 등록해 주세요. 이 사람 말만 믿고 이 사람 앞으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신규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씁니까?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요, 소유권을 다 취득하지 못하게 돼요. 법률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신규 등록 처음 해요.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신규 등록이 되어야 나중에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도 이것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으로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신규 등록 신청, 내 이름으로 신규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소유권 증명서를. 신규 등록할 때만 가져가는 거예요. 신규 등록할 때만 최초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만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가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 신청서 할 때 내 이름으로 신규 등록해 주세요 라고 신청서 할 때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증명서류는 등기 서류가 될 텐데요. 아직은 등기 서류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떤 서류를 가져가느냐에 있어서요. 보죠. 법원으로부터요, 내가 갑이 소유자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이 소유자를 증명하겠죠. 소유자 증명하겠죠. 그래서 판결서가 있으면 판결서를 가져가면 되고요. 판결서를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토지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립을 했다고 해보죠. 매립하면은요, 건물을 지어도 준공공사가 나오는 거죠. 준공공사가 나와야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준공공사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직 건물이 짓고 있는 상태는 준공공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건물이 다 지어져서 준공공사 나와야 이게 쓰러지지 않는 건물, 완전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토지도 없습니까? 토지를,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준공공사가 나오면 이제 드디어 토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준공공사 나면은. 그럼 준공공사를 할 때요, 이 사람이 매립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앞으로 준공공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매립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까?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민법에서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은 준공검사가 갑 앞으로 나왔으면요, 갑이 매립을 했다는 거니까 갑이 원시 취득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가져오면 돼요. 내 앞으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내가 매립했다. 이것이 하나의 소유권 증명서가 되겠죠. 이걸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는 밑에 보시면은 도시계획구역의 토지예요. 만약 여기가 천안시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천안시 안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요, 천안시가요, 자기들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천안시가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천안시의 주변 환경과 맞춰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로부터요, 받아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 국가가 토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가의 토지니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져도 된다 그러면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가 소유하는 이 토지를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가져야 돼요. 기재부 장관이 가져도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천안시 명의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유권 증명서로가 되고, 꼭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소유권 증명서를, 그 밖의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소유권 증명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자, 근데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가져갈 필요 없는 거죠.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확인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면은요, 굳이 우리가 서류 제출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서류라면은 그 확인을 통해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토지 등에서도 나오면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내가 제출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요, 준공검사 확인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군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준공검사를 해주면요, 그 원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사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공검사 확인증을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이요, 야, 너희들이 준공검사 해주니까 너희들 원본 가지고 있잖아. 그거 확인해봐.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의 의미하고요, 신규 등록할 때 반드시 이제 특징이요. 그러니까 각 토지 등에 대한 특징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징들만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간다라는 게 신규 등록의 특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아, 밑에 이제 등록 절차 해가지고도요, 앞에서 했던 것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등기 축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소유자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등기부를 보고 적는 게 아니다. 좀 전에 우리가 큰 그림에서 했다는 내용이죠.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자, 넘기시면 등록 전환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개념하고 특징들만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등록 전환은요, 언제 한번 봤냐면은요, 지번할 때 잠깐 했어요. 지번할 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등록 전환이 많이 나왔죠.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록 전환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신규 등록하는 방법만 했는데요. 등록 전환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요, 지적도가 1200분의 축척으로 지적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적도를 봤죠. 자, 그러면 여기는 산으로 됐으면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도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는 이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예요. 자, 임야도는 6000분의 3000분이니까 이건 3000분이고 이건 1200분이라고 해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산 10번지 임야, 요 토지를요, 소유자가요, 이걸 임야인데 이걸 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밭이면 좀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뭐 고구마도 심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토지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임야를 마음대로 내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임야에 내가 마음대로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요, 임야에 마음대로 밭을 만든다든지 주택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임야를요, 이건 산지죠. 임야를요,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싶으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 있죠. 농지. 전답과선을 보통 농지라고 하죠. 그러면 농지를요, 대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만들고 싶었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식으로 전용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법상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법상. 그래서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으면 이제 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예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니까요, 이 허가를 받게 되면요, 이 토지는 이제 전이 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 임야도에 있는 이 임야를요, 지적도로 옮깁니다. 옮겨서 등록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등록되는 토지에 등록되는 장부만 지금 전환시켜주는 거죠.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장부를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전환. 그러면 등록전환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다시. 그럼 옮겨 등록하게 되면요, 축척 여기는 1200분의 1이고 여기는 3000분의 1이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복사해서 옮길 수가 없죠. 이건 더 커지게 되겠죠. 축척이 크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거보다 더 크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축척이 확대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크게 그려지면요, 이때 크게 그릴 때요, 이걸 확대 복사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다시 측량을 해요. 그러니까 1200분의 축척에 맞춰가지고 실제 토지 있죠. 실제 토지를요,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요, 확대 복사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경계를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측량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습니까? 면적도 다시 측량을 해요. 3000분의 1 때보다 1200분의 1로 하면 더 확대가 됐으니까요. 그 오차가 적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면적을 측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도 다시 측량하고 면적도 다시 측량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는 원래 산 10번지였는데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습니까? 산자를 빼고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우리는 산 10번지였어요. 그러면 산자만 빼고 바로 10번지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죠. 10번지 여기 있잖아요. 이렇습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면 지금 12번지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여해야 돼요? 12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적되었습니까? 새롭게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 있는 토지를 만약에 등록 전환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14번지가 이 지역의 마지막 지번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부여해야 돼요? 15번지를 부여하면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면 산자 쓰면 이거 산자만 빼고 등록해버릴 수 없죠. 여기에 이제 지번이 똑같은 지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는 여기가 바다라고 했고요. 여기 등록자는 여기가 임야예요, 임야. 임야인데 이걸 옮겨 등록하다 보면요.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등록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접토지본번의 부번. 그러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랄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산속에 여기 있는 토지만요. 따로 등록 전환이 된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본번으로. 또 여러 필지가 여기 있는 토지를 한꺼번에 다 등록 전환을 해요. 이때도 본번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 이제 개념이 나오죠.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요. 이미 등록이 된 상태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요. 만약 여기가 과수원인데요. 이걸 임야가 됐어요. 그러면 임야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과수원 임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시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느냐? 이렇게는 절대 옮겨 등록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자, 언젠가는 지적도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임야가 됐다고 해서 옮겨 등록해버리면 계속 이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만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 등록하면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건 아니죠. 이미 등록되는 토지의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계가 바뀌고 지번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이 되는 거죠. 지번도 바뀌고 면적도 바뀔 수도 있고 경계도 바뀌고 하니까 이렇게 토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의 개념을 보았고요. 밑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를 보죠. 여기는 대상 토지. 이건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 등록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거죠. 임야를요, 산지 조용 허가를 받았다든지. 또는 만약 여기에 대해서요, 주거용 건축을,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지으려면 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건축 허가. 그럼 건축 허가를 받으면 습니까?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등록 전환을 하게 되겠죠. 지적도 옮겨 등록합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이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요. 허가를 받으면 습니까?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밭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밭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면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받으면요. 바로 옮겨 등록합니다. 바로 옮겨 등록해요. 그러니까 허가가 있으면 바로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허가를 얻게 되면은 이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되는데 밑에 있는 2, 3, 4번은 뭐냐면요.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요. 허가가 없이도 등록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2번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경우요. 그럼 예를 들면요. 이 임야, 이쪽이 다 임야들인데요. 요 지역들에 대해서는요. 요 지역들에 대해서 다 등록 전환, 다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산지조용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끄트머리는 두 토지, 요 두 토지에 대해서만요. 허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건 다 했으면 여기까지 토지는 다 등록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토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요. 옮겨 등록하는 거 김에 한꺼번에 다 옮겨 등록해버리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언젠가는 어차피 지적도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한 김에 같이 하자라는 거죠. 이 두 토지는 허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주변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면은 이 두 토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놔두는 것이요. 불합리하다는 거죠. 보기 좋게 그냥 한꺼번에 다 옮겨 등록해버리자. 그럼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도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면 한꺼번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이 토지를 허가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이요. 밭으로 한 20년간 이용하고 있어요.
모르게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모르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습니까 20년 동안 밭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원상복귀도 불가능해요. 다시 산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20년간 밭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형질은요 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임야가 아니라 밭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관계법령에서 지목 변경을요 허가를 못 받았어요.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임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죠.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요 등록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 전환. 그러니까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돼버리면요 이것도 없습니까? 허가 이런 거 없이 등록 전환을 해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고요. 또는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어떤 토지가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 필지가 있어요. 이거는 임야예요. 임야. 그래서 산 몇 번째 해가지고 임야인데요. 도시관리계획선을 쭉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부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야, 산 이렇게 해가지고 임야였는데요. 그러면 17번째였다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두 토지로 분할이 되는 거죠.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임야도에 등록돼 있고요. 분할이 됐을 때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만 해도 임야들이 있잖아요. 도시만 해도 임야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임야들은요, 웬만한 것들은요, 다 지적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보기 좋게. 이것만 보기 위해서 또 임야도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는 임야이지만, 여전히 이건 임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야일 뿐인 거예요. 임야인 상태에서요, 그대로 등록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적도 안에도 임야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토지대장 지적도에도 이건 없습니까? 이건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현이 임야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으로요. 그러니까 지적도에 등록된다는 건 토지대장에 등록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에도요 임야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없습니까? 임야이면서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거죠. 이런 토지를 우리는 토임이라고 해요. 토임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토임. 그러니까 임야는 일반적으로 임야도에 등록됐지만 임야대장에 등록되지만 임야이면서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들어와 있는 토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토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똑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없습니까?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임야. 가격이 거의 없죠. 거래도 안 되죠. 그럼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임야라고 하더라습니까?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곧 있으면 밭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게 되겠죠. 토지대장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요. 이건 토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임야들도 있구나. 지적도로 들어와 있는 토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토임이라고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신청 절차는 또 동일합니다. 신청 절차. 여기는 그냥 읽어보죠. 신청 절차는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있으면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60일 이내 토지 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할 때는 동그라미 2번처럼 우리 색칠되어 있는 거 보죠.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등록전환 신청할 때는요. 또 등록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유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 서류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등록 전환할 때는 어떻습니까? 허가받았다는 증명서, 허가서를 들고 와야 되겠죠. 나 허가받았으니까 등록 전환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허가서와 같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밑에 등록 절차 해가지고요. 반드시 측량을 한다고 했죠. 이거 확대 복사해서 오래 붙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등록 전환 하면서요. 하나의 토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양쪽에 등록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쪽에 등록될 수 없으니까 자 등록전을 하게 되면 임야대장에서는요 이것을 말수를 하는 거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이 토지를 말수하고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죠. 소유자는 바뀐 게 없잖아요. 소유자는 이미 임야대장에도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소유자를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는 가져올 필요 없죠. 이미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양가로 5번의 면적 결정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등록전환 관련해서는 대상 토지를 기억하시고, 대상 토지가 복잡하니까 대상 토지하고 그 마지막에 양가로 5번의 면적 결정을 좀 기억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임야도, 원래 임야도 있었죠. 그러면 임야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야도에 설정한 면적이 있겠죠. 그러면 이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면적은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는 면적을 등록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도면에는 면적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여기서 측정한 면적이 이메아드장에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요, 좀 확대가 됐으니까 다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면적을 측정합니다. 다시 면적을 측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등록 전환을 위해서 측정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해요. 전환될 면적. 그러면 기존에 임야대장에 면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면적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확대해서 면적을 다시 측정하다 보니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면적이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어떤 게 정확하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등록 전환된 면적이 정확하겠죠. 좀 더 확대해서 면적을 측정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면적에 오차가 있게 되면요,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면적을 등록한다는 거죠. 오차가 아주 작든 크든 상관없이 언제나 이게 더 정확할 테니까 오차가 크든 작든 간에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은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오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할 테니까 언제나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차가 작다고 해서 기존의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오차가요, 아주 작은 오차든 큰 오차든 항상 이 면적을 등록하는데, 오차가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다는 것은요, 임야대장의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등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오차 허용범위 초과예요. 굉장히 크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요 면적은요, 한 50년 전에 측정했던 면적을 해보죠. 50년 전에는 측량 기술도 발달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차가 굉장히 크게 생겨요. 그럼 이게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요, 이것을 정정을 합니다. 비록 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정하고 말소를 해요. 우리가 말소를 한다는 것이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한 줄로 그어요. 이게 말소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정을 하지 않고 말소를 해버리면요, 요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소를 하더라도 정정부터 하고 말소를 해요. 그러면 말소를 할 때요, 이제 정정을 하고 말소를 할 때, 정정을 할 때요,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만 정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요때 요게 더 크고 이게 적으면 어떻습니까? 신청을 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당연히 정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틀리게 나오는 것이요. 뭐,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무조건 틀린 것이고요. 토지 소유의 신청에 따라 정정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다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만 정정을 하는 것이고, 초과하지 않으면요, 굳이 정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등록 전환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 전환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유사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분할 넘기시면 합병이 나와요.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면적이 줄어들고 할 거 아니에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분할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내용, 개념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고 추가되는 내용을 우리가 3, 4월에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